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할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모든 개인과 기업,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도 멈추게 되겠죠.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구가 잘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순 없을까? 태양광 발전소 수출에 도전하는 소셜 벤처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문 개발 기업 엠벨로스의 조영재입니다. 부동산 디벨로퍼와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전 세계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대상이 아파트가 아니라 발전소라는 것,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라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전기가 공기나 물처럼 당연하고 풍족하지만 해외에는 전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8억 명 가까이 있습니다. 투자 위험이 큰 저개발 국가에 누구도 선뜻 발전소를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 원조를 하는데요, 지속적이지 못하죠. 해외 사업 개발팀에 있었거든요. 특성상 세계 오지를 막 돌아다니게 돼요. 제도권 내에 있는 회사가 해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사 비용에 의한 마진, 이런 것들을 최고의 중점 사안으로 두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막 입에 발린 말을 한 거죠.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투발루라는 곳에 출장차 가게 됐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네들의 터전이라던가 이런 게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데, 잠식당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더 와닿았던 거는 물이 없다는 문제였어요. 자이카에서 그 해수 담수화 설비를 그쪽에다가 집어넣는 제안서를 하나를 제출을 해요. 태양광 설비를 위에 깔고 컨테이너 안에다 담수화 설비를 집어넣어서 해수를 끌어다가 담수화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근데 그게 금융에서 막혀요. 한동안 그냥 제안서인 채로만 떠돌다가 2010년도 초반에 러시아 정부에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냥 만들어주고 끝이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허리케인을 맞아요. 태양광 패널들이 다 날아가고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멈춘 채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거예요. 흡사리 철거도 못해요. 그냥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거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할지를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태풍의 피해를 겪고 있는 기후위험 국가입니다. 선진국이 배출한 탄소 때문에 무고하게 고통받는 저개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죠.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피지의 작은 섬 오발라우는 전기를 100%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24시간 경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섬에 저희의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집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만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더 뺏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합친 거죠. 농경지와 태양광 사업을 농업공전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소 밑에 농경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부수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새로운 개념의 발전소. 농작물 위로 그늘막을 씌우듯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흙이 잘 마르지 않아서 농사도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왜 실제로 사업화는 못했을까? 이걸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의 금융들은 임팩트 투자를 공여성 자금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연결시킬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초반에는 많은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국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아이템, 이거를 갓 생긴 스타트업이 한다고 선뜻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던가 이제 국제협력재단 코이카, 그들의 지원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개발을 착수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펀드에서 이제 500만 불을 투자를 받았고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해 놓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펀딩을 성공시키지를 못했었어요. 저희가 호기롭게 이 APB 사업을 기획을 했고 결국엔 승인을 받게 된 거죠. 이번 사업으로 오발라우 섬은 전기 생산의 57%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처하게 되는데요. 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20년간 9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건 디젤 자동차 4,000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마이파워 플랜트 사업은요, 발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될수록 여기서 나오는 운영 수익금을 지역 주민들한테 도네이션을 하고요. 다시 최초의 투자자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쓰는 거죠. 금융기관이나 자본들이 들어가는 이제 시장에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틀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플랫폼화 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호이카 CTS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제 런칭하는 기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ODA와 국제기구에 참여에 의존하지만 앞으로는 ESG를 중요 지표로 삼는 금융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 매출은 분기당 4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5%에 달합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얻은 매출인데요. 전기차 생산으로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한 회사나 국가의 배출권을 파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도 해야겠지만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과 투자를 통해 배출권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매출과 이익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걸 테슬라가 이미 증명해 준 것처럼 말이죠. 탄소 배출권을 국내에서 상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탄소 제로로 가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기라는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저희는 발전소를 계속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지구의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날도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미국 차기 대통령이 1호 정책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기로 했고, 스웨덴 중앙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그린 QE, 녹색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금융도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KB금융그룹은 현재 20조 원 규모인 탄소 중립 관련 ESG 자금 규모를 2030년까지 5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전원이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도입하고 그룹의 탄소 배출량도 25% 줄이는 노력도 함께합니다. 여기에 사회 구성원 각자 노력을 더한다면 탄소 중립 시대는 한 발 더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월요지식회입니다.